피디님, 이거 내보낼 수 있는 이미지인가요? 오리진 디 몽드, 성기를 확대해서 충격적이었고 검열의 대상이고 선정성으로 욕을 먹고. 자, 21세기의 장파라는 작가는 여성의 몸, 여성이라는 존재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노골적인 그림으로. 꼭 챙겨보셔야 할 전시, 장파 개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올겨울에 가볼 만한 전시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장파 개인전입니다. 한국의 여성 회화 작가입니다. 국제갤러리에서 12월 9일부터 전시가 개막해서 내년 2월 15일까지 열립니다. 국제갤러리는 K1, 2, K3 그리고 한옥전시장까지 삼청로에 있는 여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파 개인전 고어데코라는 이 전시는 이제 K1, K2에서 열립니다. K3에서는 다니엘 보이드라는 호주 출신 작가의 전시가 또 같이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장파라는 작가의 작품,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이런 걸 그로테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터로도 쓰이고, 그리고 국제갤러리 밖에 이렇게 크게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지금 이 작품이 걸려 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좀 노골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파의 이 작품은 여성의 인체를 벗기다 못해 아주 그냥 내장을 다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기괴한 이미지입니다.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제가 처음 떠올린 작품은 구스타프 꾸르베의 그림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꾸르베의 이 작품은 이제 1866년작, 그러니까 19세기에 발표된 충격적인 작품이었죠. 오리진 디 몽드,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인데, 여성의 나체를, 그것도 몸뚱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성기를 확대해서 그려놓은 것 때문에 엄청 충격적이었고, 이 그림은 두고두고 검열의 대상이고 선정성으로 욕을 먹고, 게다가 보통 우리가 여성을 미술사에서 여성을 표현할 때 늘 여신처럼 이상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온 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가슴과 둔부가 발달한 생殖과 번식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상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화가들은 여성의 모습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이 미술사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아마도 마네의 올랭피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두아르 마네는 인상주의의 시작을 유도한 화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작가지만 젊어서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고 해서 공원에서 신사들과, 점잖은 신사들과 다 벗은 여성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때문에 한바탕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등장한 여성, 1863년에 발표된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은 몸의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865년에 선보인 문제의 올랭피아, 이 작품에서도 구도상으로는 마치 여신을 그린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구도를 썼는데, 그 안에 담긴 여성은 보잘것없는, 정말 현실에서 만날 법한 쇼다리의 여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화면 밖에 있는 관람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더니 정말 아주 빗발치는 욕을 먹었던 거죠. 바로 그랬던 시기에 발표된 꾸르베의 1866년작 세상의 기원은 더 발칵 뒤집힐 일이죠. 여성의 성기만을 집중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자는 얼굴도 잘 안 보이고, 팔다리와 얼굴은 완전히 잘린 것 같은 그런 희한한 구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몸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게 만듭니다. 그런 구스타프 꾸르베가 사실주의의 시작이었다면, 자, 21세기의 장파라는 작가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여성의 몸, 여성이라는 존재, 그 인격과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게 변화되어 온 양상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노골적인 그림으로. 이 장파라는 작가는 우리가 신체와 정체성에 대해서 편협한 고정적인 생각만을 가지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장파 작가는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작가입니다.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지만 현대미술가들이 생각하는 잘 그린 그림은 꼭 예쁘고 똑같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장파 작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비판하면서 여성적 그로테스크, 그리고 역사적으로 뭔가 우리가 소외했고 좀 안 보려고 했던, 외면했던 감각들을 좀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시각 언어를 저항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양한 작품들, 회화 연작을 비롯해서 드로잉과 판화와 벽화까지 45점 정도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이를 통해서 작가는 전통적인 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작품 제목이 고어 데코, 여성, 퀴어, 소수자 같이 비주류에게 가해지는 그런 폭력의 상황을 얘기한대요. 이 고어. 그리고 데코는 이거 데코레이션 할 때 그 데코랑 같은 데코인데 하찮거나 좀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 장식성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장식성만을 부각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런 그림인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내장 기관과 옷으로 덮여있던 자신의 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자세, 그러면서 그걸 표현한 것은 마치 클림트의 장식성만큼이나 아주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이 작가가 생각하는 그 철학을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K1에 딱 들어가면은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삼각형과 십자가 이런 그 형태의 캔버스들이 걸려 있는데, 보통 이 삼각형은 성삼위일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각형 같은 것에 매달려 있는 게 무슨 내장을 끄집어낸 것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그런 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 삼각의 이런 형태가 박공이라고 해서 고전적인 건축 양식에서는 이 건물의 지붕과 이 기둥, 벽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 이런 걸 프리즈라고 하거든요. 이 프리즈는 프리즈 서울 할 때 그 프리즈랑 같은 글자. 그래서 그런 걸 연상시키는 그런 구조들을 이렇게 전시장에 두면서 이 전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뭔가 전통과 반드시 그러해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해골 도상들을 더 많이 두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가끔은 우리가 예쁜 것만 즐기는 게 아니라 충격을 마주하면서 그 충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충격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 국제갤러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화랑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갤러리를 40년 이상 이끌고 있는 이현숙 회장은 영국의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리뷰가 매년 파워 100이라고 해서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물을 발표하는데,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11년 연속 파워 100에 든 분이십니다. 올해도 파워 100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점 또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파워 100에 들 정도로 중요한 갤러리스트인 국제갤러리에서 장파라는 한국의 젊은 작가를 왜 주목했을까?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 전시 12월 9일에 개막해서 2026년 2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미미님들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 놀람이 새로운 발견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